국민연금공단 2022년 상반기 채용 분석 및 입사지원서 항목별 작성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칭 박세용 코치입니다. 일단 채용 공고 기간을 보니까요. 이렇게 5월 6일부터 23일까지니까 와우,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공단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거나 전체 공고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또 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접수는 16일부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놓으셨다가 16일 되게 되면 그때 마지막 퇴고의 작업을 거쳐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관련된 내용은 1부는 채용 공고가 확인 그리고 분석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2부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내용을 통해서 자, 어떤 내용이 지금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문을 한번 볼게요.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채용 공고상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채용 공고에 쭉 보게 되면 채용 공고문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되고 방금 전에 봤던 내용 있죠. 자, 제가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된 채용 공고를 분석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요거 첨부 파일 직무설명서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 안에 진짜 필요한 정보들이 있고요.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지 않고 나는 내년에 또 지원해야 되겠다. 혹은 올해 지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분명히 이력서상에 기재할 수 있는 또는 채용 공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가산점 내용들, 채용 공고상에서 우대되고 있는 자격사항 또는 교육사항 등을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작업이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이런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국민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 기관만을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많은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보면 특정 기업만을 준비하는 친구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유형의 기업들이 있죠. 심평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기업들만 지원하는 친구들은 또 그것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이 큰 의미는 없죠. 그런 경우는 또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전공 그리고 선호하는 기관에 따라서 취업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용 공고를 쭉 보실게요.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사무직의 직무 설명서 있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직무 설명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을 잘 받아주시고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현황들이 142명을 뽑고 있고요. 그쪽 공통 자격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지사 직원 장애인 10명 정도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 심사직 직무설명서 다운받으시고 전산직 다운받으시고 다 다운받으세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통으로 찍지만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시는 분들은 자기 것만 보잖아요. 내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을 해주시는데 자, 전체적으로 인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기술직에 보게 되면 건축 설비, 전기 쪽은 이 기관 자체가 이 기능, 이제 엔지니어 파트, 기술 파트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적게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채용 공고상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형에 관련된 내용이죠. 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서류지만 자, 인성검사 있습니다. 인성검사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인성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인성검사 잘 준비하는 방법 자체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인성검사 필요하고요. 인성검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제가 사이트를 또 링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완전 중요하다. 자, 면접을 제가 별도로 많이 채용 관련된 영상을 찍지 않고 있어요. 면접은 주로 제 강의, 컨설팅, 코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면접은 사실 영상으로 다 찍어서 뿜어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면접까지 간다면 꼭 코칭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보길 또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전체 보게 되면 아마 면접 전형이 7월 달이니까 그렇죠?
이때쯤에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이때 15 임용 최종 선발자 7월 15일 이때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에 해피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자, 사족 다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볼게요. 자, 6급 사무직과 6급 갑의 심사 기술직이 있는데 보세요. 자기소개서에 교육상, 자격상,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펙을 본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류에서 많이 필터링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각각의 항목에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스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전형적인 온스펙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형 관련된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자,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필기시험이니까 직기초로 보고 있고, 자, 직업계천동에서 60문항이 있고 종합 직무시 지식 50문항이 있습니다. 사무직, 심사직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에 자 보세요. 필기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인성검사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예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인성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겠죠.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쭉 내려가서 직업교육 관련된 부분들 HR대 넷에 등록된 교육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전체적으로도 내려보고 면접. 자, 여기는 항상 이렇게 보죠. 경험 상황 면접이고 집단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경험 상황 면접은 공공기관은 거기다 직무 면접 아니면 토론 토의 면접인데 상황 면접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있죠. PT 면접도 포함되는데 자, 이 기관은 전통적으로 항상 경험 상황 면접, 집단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상황 면접은 그래도 할만해요. 그렇죠? 근데 집단 토론 면접이라든지 토의 면접은 공공기관 대부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하셔야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의 연습도 필요한 영역이니까 꼭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0을 보다면 20점이에요. 자, 20점 적은 점 쓸까요, 여러분? 절대 적지 않죠. 채용은 진짜 1, 2점으로 떨어질 수 있고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무슨 얘기냐? 정말 열심히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600자, 1200바이트고 800자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직무 관련된 자격상 50점 이건 스펙을 준비해라 라는 뜻이고요. 그쵸? 쭉 내려보시면 영어 점수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다 보고 있으니까 최근에 영어 점수 기본적으로 채워놔라 라는 뜻이고요. 지역인재 관련된 내용들이고 밑에 내용들은 특별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항목은 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항목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따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서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직무기술서 내용들인데 이 직무기술서 내용들을 찬찬히 보시고 나서 쭉 파일이 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서 보기 힘든데 자,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를 직무에 맞춰서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 능력 단위가 있죠. 이 번호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고 1번, 2번, 3번, 4번 있고 번호가 쭉 있어요. 이 번호의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직무수행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필요 지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용 관련된 부분은 직무기술서가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고 경영사무 나와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 채용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채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서류로 한번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와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를 빨리 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상을 당기셔가지고 뒤로 넘기셔갖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니까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국민연금공단의 항목을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자기소개서가 2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본 자소서이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자소서는 제가 어렵게 쓰지 않고 아주 쉽게 프로세스대로 쓸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4가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리뷰를 보자면 책임감, 준법 정신, 가치관, 신념 딱 뭐예요?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범위 내에서 대부분이 출제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물론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10가지 직업기초 능력 범위 내에서 서류가 출제되고, 가치관, 준법 정신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직업윤리 부분일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다. 2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묻고 있다. 3번, 직무 전문성, 이건 자기개발 능력을 묻고 있다. 4번, 공동과학과 갈등, 대인관계 능력을 묻고 있다. 4가지 직업기초 능력의 기본 항목들이니까 이 항목들은 그냥 스타기법으로 쓰면 되는 아주 쉬운 자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목별로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 1번 직업윤리죠. 직업윤리의 준법성, 가치관, 빨간색에 주목해라. 전체 자소서의 항목의 분석에, 항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공부할 때 밑줄 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중요한 부분에 색깔을 칠하고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아, 이거 질문하는구나. 그럼 내 경험 소재가 이거 있지.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서 이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프로세스를 만드시기 중요합니다. 자, 취업교치의 작성 가이드를 살펴볼까요? 자, 출제 의도 무엇이다? 바로 직업윤리 항목이다. 직업윤리는 2가지, 공동체윤리와 근로윤리 이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자소서를 물어보는 것은 근로윤리, 공동체윤리의 준법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광의 개념으로 가치관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어쨌거나 스타기법으로 경험을 쓰자. 자, 스타기법의 T는 뭐다? T는 소제목, 타이틀이다. S는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게 스타기법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소제목, 선택, 가급적 작성을 하자. 무슨 뜻입니까? 600자에서 800자면 기본적으로 500자를 기준으로 제가 소제목을 작성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코치님, 그럼 영상을 꼭 소제목을 꼭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실제로 면접을 많이 해보고 저는 이제 2008년부터 취업 강의를 해왔으니까 많이 해왔잖아요. 또 공공기관 면접위원도 종종 가고 있는데 가보면 시간이 없어요.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직업적으로 제가 10년 넘게 글을 본 사람이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봐야 된다. 2장 넘게 서류 봐야 되고 평가 부분 봐야 되는데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없다. 그래서 평가자들을 위해서 서류평가와 면접심사위원들의 관점으로 소제목을 써준다면 훨씬 더 좋다라는 개념이죠. 반드시 써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선택적, 가급적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소제목은 전체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정량평가 부분들, 성과, 결과, 지향점, 목표, 방향성 등으로 써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무슨 말인가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자, 질문에 관련된 책임, 준법성, 가치, 신념을 발휘한 경험은 주어를 써줘라. 주어를 써주고 결론 형태로 써줘라. 언제 무엇을 한 것인지, 할 때인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제목과 2가지씩 부분에서 아,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간을 줄여줘야지만 면접관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2번째, T는 과제, 미션, 난제, 해결해야 되던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죠. T, 책임과 준법성과 가치와 신념을 지켜야 했던 상황은 무엇인지를 써주는 거죠. ST를 전체 자소서의 항목의 20에서 30% 정도의 글자 수를 써줘라. 그러니까 만약 600자 정도면 6, 3, 18, 180자에서 6, 8은 48, 6, 3, 18, 180자의 내외의 글을 써주시면 무난하게 작성이 될 겁니다. 액션. 자, 그래서 준법과 책임과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들이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라고 주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준법을 지켰든지 어쨌거나 작성하려는 키워드에 관련된 경험적인 역할 행동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어떤 노력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설득을 했는가, 어떤 결단 등을 했는지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만의 소재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렵겠으나 일단 여러분이 소재를 선택했다면 이 방법대로 그대로 써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결과, 자,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그냥 가치를 지킨다는 것 자체, 책임감을 발휘한 것, 준법 청기를 발휘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 행동들을 지킨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죠. 교훈이나 지켜야 됐던 가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왜? 입사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때 너는 어떤 행동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1번에 나왔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1번 항목에 이 가치 관련된 것은 공공기관의 자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1번 항목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마지막 항목에 거의 다 이게 나오는데 이 기관은 이번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면접에서도 이 가치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카더라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예상치 못한 질문 뭐랬죠?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창의력이고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가 있죠. 자, 관련된 내용을 보자면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출제 의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자, 작성의 키워드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있는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파악됐는가,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적용이 가능했는가,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그 아이디어가, 그 대안 제시가 이걸 묻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일할 때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당했을 때 이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TSTR 방식으로 써준다면 소제목 가급적 선택해서 써줘라. 예상치 못한 과제 업무를 해결했던 경험은 주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인가에 대한 결과 동사를 써줘라. T. 발생한 과제 또는 해결해야 됐던 업무의 성격과 문제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를 써주고 전체 자소서 몇 프로? 20에서 30%, 180자 이상 내외를 써주면 되겠죠.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행동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아이디어의 참신성은 무엇이냐? 문제의 본질 파악에 그에 대한 파악과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냐? 당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가가 이제 평가의 척도가 되겠죠.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아이디어, 대처 방안 등이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으로 연결됐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써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일이 만들어지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각오를 보겠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서 이 프레임으로 자소서를 써주면 되는데 액션은 전체 자소서의 약 40%에서 50% 정도를 써주니까 48은 32, 320자에서 46, 24, 240자에서 300여자의 글자를 써주시면 무난하게 액션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 부분은 20에서 30% 정도의 글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액션 부분에 가장 많은 글자 수를 쓰게 해줘라. 자, 다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을 볼게요. 자, 3번 항목은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성과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자, 전문성이라고 나오면 지원 동기라고 연결되기는데 가끔씩은 조직의 능력으로 자소서가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개발 능력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헷갈릴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척도가 직무기술서상에서 또는 채용 공고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험이 있는가, 자격증이 있는가, 그리고 또는 정량적 스펙과 정성적 스펙이라는 측면에서 정성적 스펙에서 또 쓸 수 있는 소재를 찾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운받으라고 했던 직무기술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자기개발 능력, 전문성, 정량 스펙, 이건 이력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쓰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자, 정성 스펙, 자소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라면 써줘라. 작성 키워드, 전문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힌트는 직무에 대한 이해, 두 번째 직무기술서의 내용들을 참고할 것, 가산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봐라. 자, 그러면 건축, 설비, 전기, 심사, 전산 이런 내용들이 채용 공고에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심사를 들어보면 자, 직무 수행 내용이 쭉 있어요. 직무기술서에 이런 업무를 시킬 사람을 뽑을 거니까 그 조건으로 KSA knowledge와 스킬과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러니까 노력의 총량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지식적인 부분, 연구활동, 공모전,
마케팅 심사직이라면 관련된 전문 의학에 관련된 지식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해왔냐가 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3번 항목은 그렇게 해서 끝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역량과 스킬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항목 볼게요. 소속 집단의 공동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동과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팀워크, 대인관계 능력의 5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갈등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 갈등이 나오죠. 그래서 갈등 관리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스타 기법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 써주고 있죠. 소제목 선택을 해주는데 가급적 작성해라.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은 언제냐 주어 써주고 언제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써주면 끝. 자, 갈등은 왜 생겼고 발생된 어려움으로 그로 인해 발생된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갈등과 어려움이 초래된 상황은 무엇이었는지를 써준 다음에 그래서 액션은 뭐다?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행동으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인데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평가자들이 볼 수 있겠죠. 자,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대립을 가지 않고 이해를 했느냐. 두 번째, 진솔한 소통의 시간, 대화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었는지를 풀었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쓴다면 뭐 회식을 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 친구들을 끌어와게 되느냐. 아니면 회유와 인정을 통해서 선배 그러면 선배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오시면 안 될까요? 선배가 최고예요. 이렇게 회유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갈등의 어려움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것이 다 말로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해피엔딩으로 무조건 그렇게 쓰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그렇다 해서 갈등을 해결한 건데 막 빼버렸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갈등을 최대한 끌고 해결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R은 갈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갈등에 대한 철학과 각오. 갈등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이건 어떻게 떼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겪게 되는 앞으로의 갈등에 대해서 갈등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살짝 언급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오늘 국민연금에 관련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고기간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고 자소서 작성이 어려우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잘 알고 있죠. 출제 항목 의도 파악을 해서 엉뚱한 소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 항목에 맞는 경험이 없거나 또 나의 소재 선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글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서류를 여러 번 쓰다 보면 또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또 좀 더 좋은 서류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작성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문의는 언제나 무료고요. 제가 성심성의 할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댓글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취업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박세용 코치였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을 늘 응원합니다.